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미리 알다시피 네. 사기 전과가 있는 사람이고 사기 그 거짓말 잘하는 거는 네. 세상이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네. 부자 되세요. 또 747 네. 이 공약 때문에 네. 결국은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을 500만 표 차 이상으로 대통령으로 뽑았던 그 시대를 살았던 국민들한테도 저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죠. 왜냐하면은 가치에 대한 기준이 재화에 있다라고 판단한다면 그걸 보고 개돼지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대에 국민이 그 개돼지를 뽑았던 국민이었다라고 생각하면은 네. 참 비참하고 부끄러운 시대가 9년 동안 계속된 겁니다. 네. 이명박 박근혜 시대가 그런 그 어리석은 사람들 그리고 그 욕망의 기초를 둔 정치인들을 우리 손으로 뽑아서 국가의 최고 지도자로 만들었다는 거. 그것이 지금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으면서 부끄러워해야 될 사람 많습니다. 네. 이명박과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들이나 그 주변에서 권력을 누렸던 은수저들도 네. 전부 개돼지죠. 왜 국민이 개돼지입니까? 왜 국민이 개돼지냐? 예. 예?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개돼지지. 그렇죠. 예. 배부른 것도 많은 것을 소유하는 거. 네. 그러니까 많이 먹고 좋은 집에 살고 부자를 누리는 것으로서 인생의 가치를 느끼는 게 돼지거든요. 네. 그러면 그게 국민이 개돼지였습니까? 소위 얘기하는 자유한국당의 이명박근혜 주변에서 간신 노릇했던 의원들이 개돼지고 네. 그들이 지금 와가지고 개돼지였던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사람 대접을 하니까 막 그렇게 지저대는데 난 그런 태도들을 한 10년 동안 입을 꽉 닫고 네. 석고대죄하고 어디 가서 그냥 머리 박고 반성해야지 되지. 네. 지금 너무 문재인 대통령이 잘했느니 못했느니 하면서 네. 시비하는 거는 난 천부당 만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간신 노릇한 정당 정치인들은 자유한국당에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요? 다른 정당에도 있지 않을까요? 대체적으로 자유한국당 주변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네. 대면보고가 꼭 필요한가요 할 때 네, 그 옆에 서서 다 허물쭉하게 웃는 인간들 예. 그게 자유한국당이죠. 예. 친박이니 뭐니 하면서 예. 비박 뭐 예. 밀박 뭐 하면서 하는 박자 들어가는 인간들은 전부 그 부류들이에요. 네. 지금 와서 무슨 하루 당을 만든다 만다 네, 하는데 네. 박근혜 대통령 때 말 한마디나 했습니까? 예. 다 고분고분하게 말 잘 듣던 사람들이 지금 와서 네. 문재인 대통령한테 하는 거 보면은 네. 저 사람들이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밑에 네. 정치한다고 국회의원 했던 사람들인가 싶을 정도죠. 아, 그렇군요. 자, 명진 스님 이 핵핵사이다. 네. 핵핵사이다가 쏟아지자 지금 시청자들의 의견과 문자가 폭주하고 있는데요. 질문이 하나 왔습니다. 신부님 스님, 가톨릭과 불교에서는 현실 참여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으로 아는데 정말인가요? 그리고 왜 그러시는지요? 현실 참여에 대해서 반대합니까? 카톨릭이 반대하지 않습니다. 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네. 저희는 세상 안에 있는 네. 종교고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종교인데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못하면 그럼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뭐 하느님 이야기를 하는데 하느님 뭐 만나보기나 했나?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아 하느님이 이러신 분이구나 이런 네. 걸 느끼는 거지. 예. 손에 잡히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느님 갖고서 그 공연한 소리를 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요. 네. 사람들을 만나고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현실에 대해서 함께 대처해 나가지 않는 한 네. 그 종교는 사실은 그 기본이 되는 교가 이제 종교잖아요. 기본이 네. 되는 교리고 마루종자를 쓰면 기본에서 벗어나는 거죠. 모든 종교의 기본은 바로 사람들이고 현실이고 세상이고 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세상의 문제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관심을 네. 갖고 들여다봐야 된다. 이런 네, 말씀이신 그렇죠. 불교는 어떤가요? 저는 지금 나승구 신부님 네. 하신 말씀에 네. 동의하는 것으로서 네. 매듭을 짓겠습니다. 그냥 붙여주시죠. 그 명진 스님께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 평창올림픽 초청장 받았잖아요. 초청장. 예, 그래서 그 정무수석이 가서 직접 전달하기도 했는데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았다라는 보도 아마 이제 국민들께서 다 보셨을 텐데요.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평창올림픽 개막식이거든요. 그 참가에 대해서는 잘 참가할까요? 참석할까요? 한다고 본인이 얘기를 했죠. 네. 근데 제가 2008년도에 한겨레 신문 칼럼을 쓰면서 네.
이명박 정권은 삼치 정권이다. 모든 정권마다 뭐 문민정부다라든가 참여정부 뭐 이런 이름이 있는데 네. 이명박 정권은 삼치, 파렴치, 모렴치, 후한무치 그 부끄러움을 모르는 정권이라고 그랬는데 평창올림픽에 참가한다는 소리를 듣고 제가 금방 떠오르는 생각이 벼룩도 낯짝이 있지 네. 어디를 얼굴 쳐들고 돌아다니느냐. 집에서 그동안에 저지른 그 국가의 위상 추락과 네. 또 국고 손실, 그 뭐 방산비리뿐만 아니라 해외 자원 개발한다고 그래서 네. 없었던 돈들 예. 이런 것들 생각하면은 특활비도 그렇고요. 정말 그 얼굴 들고 돌아다니면 안 되죠. 그러나 MB라는 사람 자체가 네.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뭐 참석할지도 모른다고 네. 생각하면서 정말 가정스럽죠.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 아니냐라고 비판을 좀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반론권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출연하셔서 명진 스님에 대한 반론을 하시면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신부님은 어떠세요? 평창올림픽에 전직 대통령으로서 그래도 참여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또 많더라고요. 여론조사를 해보면.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는 네. 모르겠는데요. 뭐 저 개인적으로는 그 TV 돌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아마 명진 나오게 씨랑 되면 똑같은 의견이신 거죠? 같은 건가요? 이렇게 되면 왜 이 양반이 왜 거기 나가실까를 생각하면서 아마 쫓겨가지는 게 아닐까. 마치 아까 이제 불나방이 불 앞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불 앞에 어떻게든 좀 천천히 가려고 그래서 조금 세력을 그리고 자기를 옹호하는 의지들을 조금이라도 모아보려고 하는 그런 꼼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가겠다고 선뜻 이야기했을 때. 그래서 굳이 그러지 않아도 갈 텐데 네. 불아에 네. 그렇게까지 해서 가면은 좀 더 처량할 텐데 네. 좀 지금이라도 내가 어떤 잘못을 했구나라고 해서 좀 뉘우치고 반성하고 그로 인해서 피해받은 뭐 세상과 사람과 자연에 대해서 속죄하는 마음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역시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 속죄하는 모습을 못 보셨죠, 스님? 그 절집안에 인과응보라고 그러잖아요. 예. 내가 심은 대로 거둔다. 그렇죠. 근데 농박 MB가 그동안에 심었던 것이 뭐였어요? 거짓이고 또 농산 참사, 네. 쌍용 자동차 해고자 문제 뭐 이런 것들 통해서 올바른 정치를 했다고 보는 사람들은 급소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전직 대통령이 예의한다고 네. 평창 오라는데 또 가겠다고 아마 본인이 양심의 가치책도 못 느낄 정도로 네. 도덕성이 마비된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야말로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굉장히 절제하시려고 노력하시는 예, 많이 참으시는 것 같아요. 나시부님께서 많이 참으시는 것 같다 이런 말씀 주시. 아마 이 정도 했으면 전종훈 신부님께서 한번 이렇게 팡 치고 들어가셨을 것 같은데 저니까 자제하겠습니다. 나시부님께서 굉장히 점잖으시.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전 시부님 점잖지 않은 걸로 들리니까 이건 안 되고. 그분의 캐릭터가 예, 알겠습니다. 명진 선생님 막 웃음을 보셔버리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남북 관계가 급진전되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코피 전략. 저는 코피 안한인가? 네, 저도 그 생각했어요. 정말요? 예. 띠띠뽕. 그런데 코피 전략, 정말 상대방의 코를 쳐서 피가 나게 하는 전략을 네. 쓴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원점 타격을 해서 아예 힘을 못 쓰게 한다. 근데 코를 한 대 맞으면 상대방이 또 쳐서 쌍코피 나는 전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제 빅터차 주한 미국 대사가 낙마한 것이 혹시 이 전략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거 아니냐. 물론 이제 국내에서 확인이 좀 안 되고 여러 가지로 미진한 측면은 있지만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남북 관계 그리고 또 북미 관계가 개선돼서 한반도의 평화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 안 그러길 바라는 사람들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합니다. 네. 명진 선생님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그 옛말에 네. 싸움 못하는 놈이 코피부터 터트린다고 그러거든요. 예. 근데 코피가 난다고 싸움이 끝나진 않습니다. 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네. 뭐 친구들하고 싸우다 보면 한 대 때려서 코피 나면 코피 났어 그러고 울고 전 징계돼 버리는데 네.
진짜 독한 애들은 네. 코 피나는 코 휙 풀고 네. 너 죽고 나 죽자고 달라듭니다. 그건 그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전 그 북한이 네. 미국이 코피를 터뜨렸다고 그래서 네. 아유 코피 난다 그러고 나 졌다 할 그런 그 분위기는 아니라는 거죠. 예. 코 한번 횡 풀고 예. 그래 그러면 한번 붙자. 예. 그게 너 죽고 나 68년도 1월 달에 있었던 푸에블로 납치 사건이라든가 예. 그 뒤에 얼마 안 있다가 1969년도에 네. 2121기 정보 그 수집하는 비행기를 예. 격추시켜서 한 네. 30여 명 이상 죽이잖아요. 그때 태평양 함대, 네. 뭐 핵 잠수함까지 원산 앞바다에 새카맣게 몰려갔었습니다. 오산 비행장에는 200대, 300대 네. 그 비행기가 몰려오고. 근데 북쪽에서 그때 그러면 한번 전쟁이다. 해보자. 네. 그래서 김일성 주석이 했던 말이 한 발 물러서면 두 발 물러서고 두 발 물러서면 10발 물러선다. 네. 여기서 물러서면 안 된다 하면서 전쟁 준비를 들어간 거예요. 근데 미국이 여러 가지 국내 사정도 있었지만은 네. 북쪽은 정말 전쟁할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결국은 미국이 사과도 했고 푸에블로 때는 정식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네. 우리가 영해 침범했다고. 했다. 그런 식으로 그 했던 그 전력이 있기 때문에 예. 북한에 대한 그 섣부른 공격 예. 그거를 지금 언급하는 것 자체가 저는 대단히 경솔한 그 언급이라고 좀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남북 북한과 미국의 전쟁이라는 건 한반도를 대상으로 해서 지역적으로 여기를 대상으로 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네. 미국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반도 전쟁이죠. 네. 그렇죠. 그러면 우리 5천만, 북한 2천만의 우리 민족의 생명을 담보로 한 전쟁 얘기를 네. 저렇게 손쉽게 꺼내는 미국이 과연 우리 동맹이고 우리 혈맹인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국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아니라고 그래서 네. 쉽게 북한이 공격할지 안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네. 코피를 터뜨리겠다? 나는 이건 무조건 전쟁 결사 반대 입장을 정부가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근데 우리 정부는 어쨌든 지금 계속해서 전쟁 반대 노선을 미국 측에 얘기를 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도 숨이 전쟁 일만하게 반대, 예. 하시는 말씀이 전쟁 반대 그리고 안보실장도 똑같은 노선인데 지금 그 펜스 부통령이 오면서 하는 얘기는 이제 전략적 인내는 끝났다. 이 말을 하러 내가 서울에 간다. 이제 이런 네. 얘기를 한 게 오늘 아침에 대서특필로 이제 보도가 됐어요. 신부님은 이런 미국의 태도는 좀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국민들이 불안하게 되거든요. 이러면. 단지 불안한 게 모렴치하고 정말 상식이 예. 없는 예. 짓이죠. 남의 집 잔치에 와서 예. 잔치를 뒤집겠다고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누군가를 타격한다, 누군가를 적대한다, 누군가를 공격한다 이거 자체가 사실은 그 유엔 결의에 정면적으로 반하는 사항인 거죠. 국제사회에서 어느 누가 힘이 있다고 힘 없는 자기 말 안 듣는다고 무조건 타격을 해도 된다는 그런 거는 뭐 통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깡패의 본색을 드러내지 않았을까. 미국이 나는 세계의 깡패다라고 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선언하는 이런 일들이 아닐까. 아니, 잠깐 우리 생각이 미국은 드는데. 우리 동맹국가고요. 우리한테 굉장히 우방이기 때문에 동맹국이었으면 세계가 했는데 그렇게, 예. 동맹국이었으면 했는데 예. 동맹국의 잔치에 와서 깽판을 울겠다는 동맹국이 어디 있습니까? 적국이나 하는 일이지. 예. 적국이라고 생각했던 심지어 적이라고 생각했던 북한도 와서 잔치에 함께하고 한 팀을 만들어서 네. 하겠다고 하는데 예. 동맹국이라고 하는 미국이 예. 그 잔치에 깽판을 놓으러 온다면 적군이 북한이 아닐까. 깽판을 놓지 못하게 하기 위한 시도는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2월 8일 날 열병식을 한다고 하고 예. 원래는 4월 25일 날 하던 건데 예. 네, 그 열병식을 땡겨서 2월 8일 날 한다고 하고 또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면 안 되니까 예. 미국이 동맹국가로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닐까요? 근데 제가 보기엔 열병식보다는 펜스 그분이 오셔갖고서 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게 더 긴장이 강해질 것 같은데요. 전종우 신부님보다 더 센 분이 오셨어요. 아니, 이렇게 안 하셨어요, 전신이? 전 신부님보다 더 센 분이 오신 것 같아요. 명진 선생님 어떠세요? 세죠, 일단 세죠. 아니 저기 보이는 사제단 신부님들 자체가 네. 우리 민족 또 한반도의 현실에 대한 그
추넘은 그 인식들을 항상 갖고 계시면서 네. 바라보기 때문에 뭐 거의 다 네. 정국현 사대전 신부님들이야말로 우리 시대에 사명감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저 정도는 별로 센 것도 아니고 당연한 말씀이죠. 많이 얌전해. 근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정말 그 이제 잔치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 정세현 장관에 따르면 이제 그 이웃집에 잔치 오기 전에 자기 집 칠순잔치하고 오는 격이다. 열병식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그 크게 보도를 하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을 좀 하셨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평창올림픽도 평창올림픽이지만 그 기간 안에 아무런 문제가 없게 잘 유지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 그렇죠. 한반도 정세가 더 중요한 거 그렇죠. 아닌가라고 걱정들을 합니다. 3월 위기설 뭐 이런 거거든요. 명진 스님 산사에서 3월 위기설. 어저께 뉴스에 보면은 네. 미국의 보고서에 보면은 네. 미국의 뭐 보고서에 보면은 북이 만약에 그 핵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예. 북한 정권의 종말을 각오해야 된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네, 북이 핵을 사용했을 경우에. 근데 그거는 뭐 미국의 보고서에 안 나오더라도 네. 우리가 생각하더라도 북이 만약에 핵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미국이 가만히 있겠냐는 거예요. 네. 미국이 보유라든가 전력이라든가 이런 걸로 봤을 때 네. 그러면 북한이 자기들의 종말, 그럼 멸망인데 북한뿐만 아니라 한반도가 전체가 완전히 초토화가 되는데 네. 그런 각오를 하면서 핵을 사용할 이유가 뭐가 있겠냐는 겁니다. 그건 결국 자기들이 공격받았을 경우에는 핵을 사용하겠다는 북한 핵은 철저하게 자위권 차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네. 물론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장거리 미사일을 우리나라 어디다 쏘겠어요. 그 먼 것이 지구를 돌아서 네. 한반도로 떨어뜨리기에는 못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결국은 장거리 미사일은 미국에 대한 위협, 예. 일본에 대한 위협, 괌, 오키나와, 하와이까지 위협권으로 두겠다는 건데 네. 그건 뭐냐면은 건드렸을 경우에 네. 핵을 사용하겠다는 거지 예. 먼저 선제 핵 공격을 하겠다든가 이런 내용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다면 미국과 북한이 네. 협상 테이블에서 네네. 완전히 체제 보장을 해줄 테니까 핵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네. 뭐 지금까지 만들어진 핵은 보유하고 네. 더 이상 핵을 개발하지 말라든가. 예. 제 생각으로는 북한이 절대 지금 가지고 있는 핵 자체를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아. 왜냐하면 시리아나 몇 군데에서 미국이 화학무기가 없다고 그러는 그 이라크도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전례를 봐서 예. 우리가 핵을 포기했을 경우에는 아. 미국이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른다는 예. 그 위험 부담도 있고 네네. 또 한 가지는 제가 2002년도인가에 평양 갔을 때 예. 평양에 뭐 인사하고 얘기를 하면서 핵 포기하고 이 북한 인민들 먹는 문제 네. 그때 식량난 때문에 어려울 때예요. 95년 대기근 네. 있었죠. 그래서 이런 기근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 문제를 어떻게 네. 북한 정권이 해결해야 될 거 아니냐 네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딱 하는 소리가 스님은 역사 공부 안 하셨습니까? 아, 저희 공화국 핵이 예. 미국이나 남조선을 향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럼요. 대국 놈들이 조선 땅 침략을 몇 번이나 어떻게 했는지 역사 공부 안 하셨습니까? 예. 저희 핵이 그렇게 예. 간단치 않습니다. 중국까지 겨냥한 거라는 거 자기 핵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중국, 네. 소련, 예. 일본, 미국 틈바구니에서 예. 우리 저렇게 역사가. 조그만 나라가 더군다나 반동강이라는 또 남만에 항상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상태 속에서 예. 자기 체제를 유지하기는 끝없는 몸부림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잘못 건드리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벌이 독침을 쏘고 네. 죽듯이 벌은 침을 쏘면 죽습니다. 북한 핵은 벌의 독침과 같다는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는 네. 죽음을 각오하고 벌이 침을 쏘지 않도록 네. 꿀 먹으려고 벌 주변에 왔다 갔다 안 예. 해야지 된다는 거죠. 아. 달래야지 된다는 거예요. 잘 달래야 된다. 잘 달래서 대화를 통해서 그렇죠. 평화 체제를 나올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그 거의 국제 분쟁 전문 기자급. 아니, 미국의 위협이 되는 핵이 왜 북한만입니까? 러시아도 있고 중국도 있습니다. 네. 근데 러시아, 중국의 핵은 더 강력하고 네. 더 본토까지 날아갈 수 있는데 네. 왜 그건 얘기를 안 해요? 북한 핵만 얘기하고. 북한 핵이 미국의 위협이 되니까 자꾸 그걸 없애라고 그러는데 적성국가는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근데 왜 러시아하고 중국은 가만 놔둬? 요새 미국이 좀 얘기하고 있죠. 러시아 핵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고 중국에 대해서도 각을 세우고 있는데요. 그럼 미국이 갖고 있는 핵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수많은 핵은. 자기들은 갖고 있으면서 네. 그 조그만 나라. 자기는 되는데 내로를 안 부리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슨 사자, 네. 호랑이, 곰, 예. 뭐 늑대 이런 거를 이제 미국, 중국 뭐 네. 이런 거라면
북한은 풍산개 정도거든요. 예. 근데 풍산개가 지금 사자라는 미국이라는 사자한테 지금 그래 한번 내가 죽고 살기로 나오고 한번 싸워볼 테니까 난 무시하지 마 이런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재판이 하나 있었어요. 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인데요. 관련해서 이제 속보가 좀 나온 게 있어서 그 속보를 좀 보고 네. 몇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법원에서 승마 지원했었잖아요. 삼성이 정유라 씨의 직무 관련성, 대가성은 인정이 된다. 그래서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봤는데요. 그렇지만 이 3세 승계 작업을 위한 묵시적 청탁은 인정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입장이 좀 나왔습니다. 이제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보도들이 나오겠는데요. 저희가 좀 지켜보면서 또 추가로 드릴 말씀이 있으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박근혜 국정농단 네. 사태가 아직도 끝나지 않고 계속 이제 지속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그야말로 한국의 적폐가 여러 가지 이 통로를 통해서 다양한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핵심이 바로 저희는 이제 이름을 바꿨어요. 안택은 성추행 사건. 명확하게. 예, 안택은 성추행 사건을 좀 이제 짚어봐야겠다. 왜냐하면 86년에 부천서 성고문 사건도 권인숙은 유명한데 피해자 이름을 붙여요. 예. 그죠? 예. 근데 실제로 가해자인 문기동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모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번에도 그럴 것 같아요. 우선 이분이 그 교회에 가서 안수기도를 받고 그랬거든요. 보셨죠? 저는 안 봤는데요. 안 보셨어요? 내용만 들었습니다. 막 눈물로 이제 본인이 뭐 회개하고 뭐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자, 우선 스님께서는 서지현 검사의 용기 있는 고백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국 사회가 오랫동안 남성 우월주의, 네. 그래서 뭐 칠거지약인 여필 종분이 하면서 갔던 남자들의 갑질, 네. 그러니까 갑질의 횡포에 대한 을들의 반란이 시작됐다고 저는 봅니다. 아이샤키 여성팀들, 네. 아이샤키 팀들이 북한 팀이 남북 화해와 네. 뭐 통일 이런 걸 전제로 해서 국가가 네. 그냥 남북 관계 서로 이렇게 네. 할 수 있도록 아이스하키 팀을 남북 단일팀 만들자 할 때 젊은 사람들이 제일 분노했던 것이 네. 결국은 그러면 개인이 네. 4년 동안 피땀 흘리면서 연습하고 했던 애들 중에 누가 하나 빠지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데 대한 분노였어요. 맞아요. 사실 내막을 알고 보니까 그건 네. 아니었지만 예.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좀 떨어졌는데 네. 요즘엔 다시 또 이제 예, 그 오해가 반등했습니다. 풀렸다고 저는 생각을 예, 예. 합니다. 그것이 결국은 국가라는 갑이 개인에 대한 을에 대한 횡포를 사람들이 거부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 이문정 그 변호사님이나 예. 검사님이나 검사. 예. 또 서지현 그 검사님이나 예. 또 그 안미연 검사님들의 예. 그 여성 검사님들이 예. 그 검찰 사회라는 것도 보수적이고 예. 남성들 마초 같은 인간들 예. 그러니까 소위 공준표라든가 안상수라든가 전부 다 검사 출신들이거든요. 참 구체적으로 꼼꼼히.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던 그 거만 남자 네. 이런 것들에 대한 막 꼭 그 뭐 숫사자들 으르렁거리고 암사자들 사냥하면 뺏어먹는 예. 것 같이 예. 그랬던 것들에 대한 이제 그 을들의 반란이 시작됐다고 보는 거죠. 네. 신부님은 어떻게 보세요? 뭐 삐뚤어졌던 것들, 부실해졌던 것들이 다시 평평해지는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완전히 반대가 되는 그런 네. 입장이 아니라 이제 평평해지려고 하는데 위에서 그 누르고 네. 챙기고 뺏고 하던 네. 그런 강자들의 입장에서는 그 빼앗기는 게 안타깝겠죠. 그래서 그거 예전엔 다 그랬는데라고 네. 그게 뭐 마치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관습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이 저지른 그리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의 생각은 정말 조금도 안 하는 네. 거지요. 그러니까는 그냥 회개했으니까 자기 기본으로 회개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그 죄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하고 그냥 내가 잘못했어, 내가 회개했어. 근데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성추행 부분에서도 아니고 네. 그냥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뭐 불미스러운 점도 있었고 네. 그런 부분에서 내가 회개했어. 이게 무슨 회개냐는 것이죠. 이 회개라고 하는 거를 이제 저희가
히라보로 네. 이제 메타노이아라고 하거든요. 이제 메타는 뭐 그 계량기 같은 거 메타라고 예전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 노이아는 이제 노모스라고 해서 정신이라고 하는데 정신을 바꾼다는 거예요. 회계는 정신을 바꾼다는 예, 거다. 연태까지 이 길을 갔으면 네. 다시 그 미터기를 보니까는 이게 방향이 아닌 거예요. 아, 이 길이 아닌가 봐. 네, 그러니까 돌아서 완전히 반대의 방향으로 다시. 돌아서 가는 게 회계지. 그냥 가던 길 계속 가면서 나는 어떻고 이런저런 저런 변명을 하면서 가는 건 결국 회계가 될 수가 없는 거지요. 정말 반성을 한다면 자기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사람의 아픔에 먼저 공감해야 되고 네. 그 공감으로 인해서 그 피해를 받은 사람, 피해자의 아픔이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을까부터 문제가 시작돼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는 뭐 어떤 회계도 진짜 회계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피해자들이 연태까지는 그냥 아픔으로서만 간직했던 것들을 먼저 내가 아프다라고 미투 캠페인이 이야기를 그런 하고 거죠. 나도 당했다. 네. 미투 캠페인이 계속 이런 부분인데 이건 스님 말씀하신 대로 본질을 찾겠다고 하는 다시 균형을 잡고 평평한 성평등 사회를 이루겠다는 굳이 뭐 성평등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원래 자리로 돌아가겠다는 자연스러운 자리 찾기. 근데 이게 저는 좀 어떤 불만이 있냐면요. 이 처음에 그 문제 제기를 한 본질은 예.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처벌하고 처벌하고, 예.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서검사 자체를 뭐 무슨 일종의 명예훼손처럼 2차 피해, 2차 가해를 막 하거든요. 계속, 예, 언론도 예. 그렇고 검찰 내부도 그렇고. 이 질이 좋은 건가요? 명진 스님 어떻게 보세요? 예. 서검사님이 그 이제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게 네. 8년간 네. 다 참고 참아왔다가 그렇죠. 그 안태근 그 이 검사 변호사가 이제 증언 간증이죠. 간증, 네. 예. 나는 간증이 무슨 간신의 증언이거나 감사스러운 증언이거나 뭐 이런 간증 같아요. 근데 이런 간증을 하는 거 보면서 네. 그 가정스러움. 저는 정확한 범죄자 같은 놈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그러고 간증하는 꼴을 보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아마 이제 이 고백을 하게 되면서 지금 미투의 열풍이 불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서지현 검사는 한국 사회 변혁 운동에 네. 한 그 시발점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고 나니까는 여러 사람들이 예. 뭐 검사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예. 미투의 네. 운동에 동참을 하고 있거든요. 예. 전 종교계 내부에도 예. 절집안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예. 예. 가톨릭 성당에서도 틀림없이 이러한 그 성추행, 예. 성폭행이 이제 있었다고 보고 있고 절집안은 구체적으로 얼마 전에 그 대구에 있는 송림사에서 예. 신체 장애가 있는 분을 예. 주지라는 사람이 성추행을 해가지고 아이고. 옷을 벗고 나간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조계종에서는 대충 그냥 입 닫고 넘어가 버렸거든요. 똑같습니다. 검찰하고 비슷하네요. 네, 거의 뭐 똑같죠. 예. 네, 그래서 이런 그 일들이 과연 또 절집안만 있겠는가. 예.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이제 하라산 터지면서 예. 한국 사회가 정말 우리 그 나 신부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예. 정상적인 이제 그 나라로 가는 거죠. 정말 엉망진창으로 예. 개판이었던 그런 나라가 그렇죠. 개 너무 많이 사용하시는데 개. 아니 개 얘기하면 예. 홍준표 그 당대표가 예. 개가 짖어도 예, 기차는 간다. 간다고 그랬는데 예. 난 거기 앞에다 좀 더 붙여야지 된다고 예. 생각해요. 미친 개가 짖어도 민주주의의 열차는 간다라고 이렇게 붙이는 게 안 낫겠나 싶어요. 아, 미친 개가 짖어도 민주주의는 간다. 민주주의 열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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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린다. 민주주의 열차는 달린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아니, 근데 정말 그 깨끗하고 성실하게 살아왔다. 나는 후배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던 훌륭한 검사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 자기 검찰 조직 전체에 대한 모도. 검찰 조직 전체에 대한 거죠. 모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이 도덕적으로나 뭐 윤리적으로 올바르지 않았는데도 존경을 받는 사회라면 그 사회 전체가 네. 그런 것에 물들어 있다는 사회를 이야기하는 반증은 아닐까. 네. 오히려 물론 이제 제 집 식구 감싸기라든지 네, 네. 뭐 이라고서 뭐 그런 걸 한다 예, 예, 하더라도 이거는 자기 조직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은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지금 그 신부님하고 스님하고 말씀을 나눈 사이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뇌물 사건. 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재용 네. 삼성전자 부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아이고. 353일. 2년 6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풀려났네요. 명진 선생님 어떻게 보세요? 갑자기 그 약간 어안이 벙벙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풀어준 거거든요, 재벌 총수. 2심에서 법원이.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상의 국제 분쟁 전문 기자. 예. 저는 뭐 일정한 부분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했어요. 아, 왜냐하면은 그 한국 사회 판사, 네, 검사 네. 또 이런 그 소위 은수저급이죠. 은수적. 금수저는 이제 재벌쯤 재벌, 돼야지. 예. 은수저급이 금수저와 결탁을 해가지고 예. 한국 사회를 자기들 마음대로 끌고 왔습니다. 네, 뭐 정치하는 사람들, 군내 고위 간부들 네. 뭐 그런 사람들하고 방산비리를 저질렀듯이 네. 판사, 검사들만큼 인문학적인 소양도 부족하고 예. 이 사람들은 그 금수저, 은수저 반열에 들기 위해서 네. 육법전사 하나 끼고 다니면서 소역에서 만화책, 동화책 한 번 안 본 사람들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아. 그런 사람들이 출세를 위해서는 네. 명예를 위해서 예. 금권을 갖기 위해서 예. 뭐 무슨 짓도 할 거다. 네.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엄청난 그런 그 뇌물이나 네. 이런 거래들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나올 가능성이 반은 된다라고 봤었습니다. 네. 지금 그 이재용 부회장만 풀어준 게 아니고요. 최지성, 장충기 그 두 비서진도 모두 집행유예로 감형이 돼서요. 둘 다 석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의 이 비자금 그리고 또 뇌물 사건 그리고 이 정유라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복판에 있었던 삼성 핵심 관계자가 다 풀려난 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신부님도 예측을 하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고단수의 예측은 못하고요. 네. 우려되는 부분이라면 앞으로 이재용 부회장에겐 참 고통스러운 나날이겠다. 네. 왜냐하면 빚을 갚아야지 새로 시작을 할 수 있는데 네. 이게 결국은 빚을 못 갚은 셈이 되는 거잖아요. 네. 어떤 금권을 사용했든지 권력을 사용했든지 간에 자기가 지은 빚을 갚고서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네. 놓치고야 말았구나. 그러니 이재용 부회장 개인으로 봐서는 상당히 불행한 사건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뭐 삼성전자 액면 분할 얘기가 나올 때부터 이게 뭐 이재용 풀어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실제로 이것이 무슨 연결되어 있는지는 뭐 기자들이 조금 더 취재를 해봐야 알겠지만 어찌됐든 지금 상황에서 놓고 보자면 풀리고 나서 그다음에 삼성이 좀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법원이 이런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이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재용 부회장이 오늘로 좀 그 감옥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 저녁 뉴스부터 굉장히 뜨거운 이슈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결국 재벌도 공범이다 그랬었거든요. 그죠? 재벌은 주범입니다. 예, 재벌 주범. 촛불 때 재벌도 공범이다 했었어요. 재벌을 주범이라고 안 했습니다, 신부님. 거기서는 근데 재벌이 항상 네. 재벌로 인해서 사건들이 생겨나죠. 모든 사건의 뒤에는 재벌들이 있다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 지난 촛불 때 적폐청산 요구하면서 우리 시민들이 대한민국의 그야말로 그 새로운 나라, 예. 이게 나라냐로부터 시작해서 이게 나라냐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나라를 위해서 정말 곳곳에 있는 쓰레기를 치우는 청소를 해야 된다. 그 네. 차원에서 이제 적폐청산을 요구했었던 것인데 어쨌든 그 핵심 축인 재벌 한 축이 좀 풀리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법원이 이런 판결을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참 시계는 계속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스님인데 이제 다음 주에는 미얀마에 봉사하러 가시죠? 네. 네, 가셨다가 언제 오십니까? 이게 무슨 핵 사이다를 못 듣게 돼서 너무 안타까워요. 갔다가 오면은 네. 3월 그 15일 정도부터 네. 한 달 반 동안 네. 제가 봄에 안거 하는 데가 있어요. 예. 선방에. 거기를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한 2년 정도 조계종 적폐청산 그런 싸움 때문에 네. 제가 그 제 개인의 수행에 대해서 좀 아무래도 소홀히 한 부분이 좀 자꾸 요새 걸려가지고 네. 그래서 한 달 반 정도에서 5월 초에나
이제 세상 밖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아쉬워요. 예. 까지는 예. 제가 조금 좀 가서 예. 촉이 많이 무뎌졌어요. 아유, 아닌데요. 핵사이다라고 지금 시민들께서. 좀더 칼을 갈아가지고 잘 들게 만들어가지고 나올 예, 작정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진짜 조계종 적폐청산이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종교계 적폐청산도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요. 어쨌든 스님 공부 열심히 하셔서 5월 달에는 다시 이슈파이터에서 뵙는 걸로 하고요. 끝으로 우리 스님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저희들이 촛불에서도 봤다시피 거짓이 참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침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희망이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난관도 있고 어려움도 있겠죠. 한국 사회 뿌리 깊게 박혀 있는 보수루층에는 보신주의자들에 대한 그 징벌도 다가올 거고 하니까 희망을 네. 갖고 한 발 한 발 갔으면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출연해주신 나승구 신부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스님 공부 마치고 오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